네, 안녕하세요. 성성역 공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중 노출, 더블 익스포저라는 특수 효과 기능을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단순히 그냥 해당하는 이중 노출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프롬프트에 대한 구조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결과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고 해당하는 지침 사항들을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 노출 더블 익스포저라는 기능은 포토샵에서 예전에 많이 활용했던 어떤 이미지의 특수 효과 기능인데요. 특정한 피사체를 마스킹 효과로 사용해서 그 안에 어떤 장면을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이제 미드전이나 여러 가지 다른 AI 저작 도구를 통해서 더블 익스포저라는 키워드를 생성하며 만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한 내부적인 표현이나 어떤 그러한 이런 피사체의 표현들을 프롬프트로 잘 작성을 해야만 그 결과 이미지가 내 의도에 맞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구조화해버리면 이제 대상과 어떤 그 안에 들어가는 특정 장면들을 우리가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해낼 수 있는 편리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의 잼을 활용해서 한번 이 자동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어떤 AI 작업을 하든 그 프롬프트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것들을 어떻게 내 특성에 맞게, 내 의도에 맞게 수정할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롬프트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수정하고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더블 익스포저 이미지를 이제 왼쪽 프롬프트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 노년의 여성을 측면으로 담은 더블 노출 예술적 초상화라는 주제가 있죠. 그 다음에 고유한 자연 풍경과 매끄럽게 어우러진 실루엣, 내부에는 석양 속 평화로운 호숫가를 걸어가는 한 여성과 아이의 향수를 자아내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자, 이 장면은 이제 해당하는 그 노년의 여성이라는 피사체 안에 마스킹 효과로 그 안에 어떤 장면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그 묘사를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프롬프트의 구조에서 주제를 담고 그 다음에 묘사가 들어가죠. 해당하는 묘사는 인물에 대한, 피사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피사체를 마스킹 효과로 한 내부 장면에 대한 연출 묘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늘은 부드러운 황금빛 구름과 나무, 잔잔한 물결에 비친 풍경으로 가득하다. 이제 배경 묘사가 들어가죠. 전체적인 인물 연출에 대한 묘사 다음에는 배경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 마스킹 효과 안에 담겨진 장면에 대한 배경 묘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톤은 감성적이고 따뜻하며 영화적 분위기로 기억과 유산, 세대 간 연결을 상징한다. 자, 이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내면 이제 AI 생성 도구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해당하는 의도에 맞는 분위기를 색깔 톤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조명과 자연스러운 따뜻한 색조. 자, 여기서 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한 색조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분위기의 연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 이제 문장 구조에 따르면 조명과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조명 같은 분위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내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자 하는 색상 톤들이 들어가고 섬세한 디테일을 활용해 감동적이고 몽환적인 구도를 연출한다. 네, 이 또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촬영에 대한 분위기, 색감, 카메라로 따지면 약간 럿 효과 이런 개념의 시네마틱한 요소를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프롬프트가 정렬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블 익스포저의 가장 강점은 시네마틱한 요소로 그래픽한 이미지를 표현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주로 주제와 묘사지만 하단에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톤, 조명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돼 있죠. 그 아랫부분 역시 굉장히 이 이미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문장을 내가 작성해서 이렇게 내가 의도하는 연출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롬프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이러한 작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뽑아내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른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조화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에 빨간 부분은 이제 더블 익스포저라는 예술적인 이미지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구문이 바로 이 피사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피사체가 어떠한, 그 마스킹 피사체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 표현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마스킹 대상 장면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마스킹 피사체 안에 들어가는 이 장면에 대한 문장이 이 두 번째 줄에, nostalgic, 이렇게 scene of woman and child walking,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을 지는 호수에, 평화로운 호수에 이제 여자와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부분이 이 안에 담겨져야 할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전체적인 씬에 대한 분위기와 그리고 조명,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상징성 있는 키워드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작품이 어떤 것들을 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키워드, 뭐 형이상학적인 키워드, 개념적인 키워드, 감성적인 키워드들을 이 안에 넣고 마지막에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 따뜻한 톤, 이 아랫부분은 조금 통일시켜야 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부드럽고 뭔가 몽환적이고 회상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라색에 있는 이 톤은 가급적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하는 것이 이제 정석적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이 마스킹 피사체와 그리고 마스킹 대상 장면 그리고 주제에 맞는 상징성, 이 부분이 아마도 이 저희가 잼이라는 그 잼을 통해서 앱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질의를 할 거예요. 질의를 통해서 이러한 답변을 제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앱을 만들면 앱이 저한테 질의를 하고 뭐 마스킹 피사체가 누구냐, 그리고 마스킹 대상 장면으로 들어갈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 그리고 이제 주제에 맞는 상징성을 뭘로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앱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 전체적인 문장을 구조화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자동화 기능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앱을 이제 뭐 챗GPT 앱일 수도 있고 제미나이의 잼일 수도 있지만 이제 더블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이중 노출 이미지를 생성,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작동된다.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마스킹 피사체와 마스킹 대상 장면으로 명확히 구조화하면 핵심적인 예술적 특징을 유지하면서 주제만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이중 노출 이미지 생성 앱 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정리했던 이 부분을 1번 이렇게 쭉 마스킹 피사체, 마스킹 등장 장면 예시로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앱은 이제 AI는 이것들을 인식을 하고 그 주제에 맞게 내용들을 자기가 변형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체 주제를 위한 구조화 템플릿 해서 요 두 가지를 질문을 해라. 마스킹 피사체와 마스킹 대상 장면을 교체해서 사용을 하는 게 이 기능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 마스킹 피사체에 대한 질문, 마스킹 대상 장면이 무엇이 들어갈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은 뒤에 작성을 하는데, 스타일 테마와 스타일과 테마, 원하는 조명,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속하는 문장이죠. 이거는 주제를 파악해서 네가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 사용자가 사전을 요청을 할 경우에 이 아래 스타일과 테마와 조명을 내가 직접 작성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을 하면 그 수정 요청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네가 그걸 반영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라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추가 요소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내가 만들었다 라고 거기에 명기하고 싶으면 typography on the side with poster created by 제작자의 이름을 넣도록 이렇게 질의를 해라. 여기에다 이름을 넣을 거냐? 이름을 넣으면 그 포스터 왼쪽에 오른쪽에 이거를 넣어줄 거야 라는 추가 요소를 제가 넣었고요. 만약에 없음이라고 하면 이것들은 작성하지 않는 거죠. 생략하고, 그 다음에 마스킹 대상의 장면은 절대 마스킹의 피사체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걸 정의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던 장면들이 그 피사체 바깥에도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마스킹 대상의 피사체 바깥에도 표현이 돼서 반드시 그 피사체 안에만 그 장면이 연출이 되도록. 그리고 피사체 바깥의 배경은 단색으로 처리. 그리고 프롬프트만 제공하고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가끔 앱들이 이제 이미지 생성 기능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동시에 생성까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이미지 전용 생성 앱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서 제작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하지 않도록 추가 요소에 대한 명령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구조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들을 이름, 설명 항목, 요청사항 항목에 집어넣고 이제 생성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하는 이제 잼 탐색기에 가보면 이제 더블 익스포저 이미지 생성기를 만들었거든요. 다음과 같은 지침사항을 집어넣고, 자, 이제 주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와의 과거를 추억하는 모습을 주제로 이중 노출 프롬프트를 작성. 자, 이게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킹 피사체와 마스킹 대상 장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타일 테마가 이렇게 나왔죠.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한번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루엣 안에 따뜻한 오후와 엄마의 손을 잡고,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근데 이 장면이 내가 의도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메모장에 여시고, 자, 원래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질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가 임의대로 다 이렇게 다 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엄마가 솔직히 야생화 들판을 걷는, 이게 아니라 놀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놀이터에서 함께 걷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주변의 놀이기구, 부드러운 햇살, 놀이터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톤, 이것들도 유지를 할게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해줘. 자, 내용은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번째 부분이 아마 수정이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복사를 해서 이미지 FX에 들어가서 한글을 지우고 그대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왔죠? 네. 자, 의도한 내용들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놀이터가 살짝 보이긴 할 거예요. 저 뒤에 이 놀이터가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걸 만약에 여기서 코리안이라고 해볼게요. 코리안. 그럼 한국적인 아이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한국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어린인데 여기 보면은
남자 어린이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남자 보이 차일드 뭐 보이 칠드런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버리면 이제 안에서 예, 소년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네, 제시를 해주고. 자, 질의를 할 때가 있어요. 질의를 할 때가 있고, 근데 질의를 하지 않을 때도 있네요.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면은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얘가 예시로 쭉 정리를 해주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 보시면 또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됐네요. 제가 그 제너레이트 통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제임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추가 요소에 그리고 질의를 해달라고 반드시 질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 질의를 자꾸 무시를 하네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할 때 생성해줘 반드시 항목별 질의를 해줘. 반드시 항목별 질의를 해줘. 이미지는 생성하지 말고 프롬프트만 제공.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질의가 나타나죠. 항목별로. 네, 이렇게 사용하실 피사체는 누구인가요? 60대 1번 60대 한국 남자 2번의 옆모습 2번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남자의 실루엣에 가려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2번 그렇죠. 그냥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아, 바닷가에서 함께 거니는 장면. 3번은 제작자 이름. 제가 시드 드리밍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가 나오는지. 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이미지 FX로 가져가고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지우고 생성을 해보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60대라고 했는데 60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엘더라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60대 노인이 표현이 됐죠. 네. 실루엣이라는 부분을 정리를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나왔습니다. 네, 약하게 나왔고 어떤 외 형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루엣을 생략해보고 자, 이렇게 표현해보면 이제 남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났죠. 네, 드러나고 그 안에 이제 과거를 추억한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마지막에 생성자의 이름을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텍스트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잘 표현은 안 됐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FX에서 할 때는 이미지 텍스트를 정확히 표현하고 하는 그 이미지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는데 이미지 FX는 텍스트를 쉽게 잘 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많아서 생략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구조화해서 그것들을 제무로 하시든가 챗GPT 앱으로 지침사항을 넣으셔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GPT 앱이나 잼을 쓸 수 없는 무료 계정이다 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지침사항들과 모든 것들을 다 텍스트 파일로 넣으시고 그것들을 프롬프트 창에 첨부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첨부한 지침사항을 참고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넣으시면 돼요. 그 주제를 넣으시면 이제 그 텍스트 파일을 지침사항으로
기준을 삼으라고 했으니 앱과 잼에서 만드는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이제 더블 익스포저 이중 노출 이미지에 대한 자동화 프롬프트 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상상력 공장이었습니다.